안녕하세요. 백년신공입니다. 이제 23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3년에 띠별 제모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거긴 한데요. 준비를 열심히 해보았어요. 네. 왜냐면 근데 또 싫은데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띠를 논했을 때 내 제갓집들 중에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숭이 띠예요. 저도 그렇고 제갓집도 몇 명이 있어요. 몇 년생인지 생일도 다 틀리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은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다들 잘 들어보세요. 네, GT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GT 같은 경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그 지출 계획은 미스가 분명하게 난대요. 그러니까 금전의 손실에 손재수가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벌린다든지 뭔가를 계획한다든지 그럴 때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신중하다 하더라도 뭔가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새라는 운이 드는 게 있으니 금전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물운이 없는 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잘 곳간을 좀 지켜가는, 있는 것 지켜가면 다행인 한 해다라고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았고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흩어지는 운이래요. 흩어진다라는 건 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여기저기 분산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내 주머니나 내 이제 통장이나 어딘가에 머무르지 못하는 운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금전적으로 재미는 없고 금전 생각하면 우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씩 만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운이 있다고 하니 상반기에 조금 조절을 잘 하시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재물운이 나쁘지 않다라고 봤고요. 말띠 같은 경우는 금전은 벌기는 벌어요. 근데 목돈도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이 또 나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사람들이 너 바쁘네, 좀 벌었잖아 소리를 듣더라도 결국 내게는 수중에 남는 게 크게는 없는, 재물운이 조금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띠입니다. 닭띠도 큰 손재수가 들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방으로 흩어진대요. 사방으로 흩어진다라는 건 이렇게 저렇게도 막기가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띠는 저는 닭띠라고 봐요. 뭔가 조금 지출 안 하고 움켜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지출은 분명하게 있겠으니 금전 계획을 조금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띠입니다. 소띠가 제가 봐온 걸로는 조금 그 전에 삼재가 들었을 때 금전의 손실이나 구설시비가 많았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크게 새는 것도 없이 무난하게 가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도 없지만 나쁜 일도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입고 쓰고 먹는 거에 지장은 없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용띠를 논해보자면 용띠는 이제 좀 개묘년 상반기에는 조금 손가락 빨아요. 이렇게도 나가고 저렇게도 나가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로 금전의 지출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게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원래 이제 그런 재정 상태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만 조금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띠 같은 경우는 조금 목돈이 빠져나가는 운이 정말 많아요. 계획을 하든 계획을 안 하든 조금 훅훅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경, 조금 난처한 상황들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되는 게 올해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돈이 나갈 일들을 미리 계획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 예기치 않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 조금 준비도 해놓으시고 지출을 많이 아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띠예요. 개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금전운이 대놓고 재물운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까지 빛을 못 봤던 것도 빛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를 계획했을 때 거기서 이득도 볼 수 있는 조금의 횡재수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재물운은 너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착착착착 풀려가다 보니까는 고삐 풀려서 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전 계획은 잘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고요. 범띠는요, 사실은 이게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통장은 돈이 스쳐나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정말 올 한 해가 그럴 거예요. 돈을 뭐 현금으로 들어오든 통장으로 오든 뭘로 들어오든 들어오는 와요. 잘 들어와요. 근데 들어온 만큼 쑥쑥 또 빠져나가요. 정말 나를 잠깐 만나고 잠깐 만졌다가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갖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이제 대주님이야.
기주님에게 조금 맡긴다든지 범띠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면 지켜낼 수 있고, 조금 금전이나 통장에 둔다든지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현물, 금이 제일 무난할 거예요. 그렇게 현물로 조금 남겨놓으면 잃지 않고 지켜가실 수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뱀띠 같은 경우는 이걸 사봐야겠다, 여기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걸 해봐야겠다, 그런 금전 지출에 대한 그런 많은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해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빠그라지는, 깨지라는 운이 들었기 때문에 창업 또는 투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판단에 미스가 들어온대요.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그 통계도 있어.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게 조금 그렇게 흐르지 못하는 운이 있기 때문에 금전운은 뱀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띠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는 재물을 조금 가지고 간다거나 이득을 취한다거나 곡간을 채운다거나, 쉽게 말해서 내 주머니 통장에 채우는 게 어려운 한 해예요. 그런 손재수나 금전의 손실수나 구설시비수, 망신수까지 조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분도 똑같아요. 돼지띠도 똑같아요. 투자나 창업이라든가 뭔가 문서로 옮긴다든가 돈을 크게 이제 움직이는 일들을 하시면 안 되고, 큰 것을 뭔가 움직이지 말라는 재물운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요, 금전이 그렇게 안 들어오거나 뭐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쥐도 새도 모르게 금전이 새라는 운기가 들어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 돈을 쓰는 일, 투자를 하는 일, 이사를 하는 일이나 목돈 드는 일 안 하면 좋겠지만, 또 원숭이띠가 이동의 변동수가 올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금전 때문에 우울하거나 근심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하반기로 지나갔을 때는 조금 나아지는 것이 있고, 그래도 뭔가가 많이 새서 마이너스를 찍는다거나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상반기만 조금 스르게 넘어가시고 상반기의 이동 변동을 조금 참으시고 하반기로 가지고 가시면 이제 원래 계획된 안 좋은 운에서 들어오는 손재수는 조금은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간지라고 하죠. 12동물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띠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총운이겠죠. 재물 총운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재물이 뚜렷하게 좋은 띠가 별로 없었네요. 그렇지만서도 공통적인 게 많이 움직이지 말고 지키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가면 띠를 벗어나서 모든 분들이 크게 금전의 걱정은 없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이게 모든 띠에 대한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는 올해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손실은 크게 없게끔 잘 지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